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XRP 커뮤니티도 마찬가지지만 좀 이렇게 짚고 가야 될 중요한 뉴스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브레이튼 우즈 체제 종말 선언에 관련돼 가지고 좀 의미가 깊기 때문에 한번 먼저 보시고, 또 오늘 월스트리트에서도 이제 비트코인 관련돼서 어떠한 정책 흐름에 대해서 잘 정리해 놓은 게 오늘자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정리해 보시고 앞으로의 전망과 리플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리플이 과연 아직도 살 수 있는지, 또 어떠한 얘기들이 오가는지 정확하게 분석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브레이튼 우즈 체제 종말이 통화 정책에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는 언급을 하게 됩니다. XRP 커뮤니티에 계신다면은 요거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이게 좀 의미하는 바가 커요. 왜냐하면은 1971년 닉슨 대통령 때 달러, 금, 본위제 종료를 선언한 이후 전 세계 화폐 시스템의 신뢰 기반으로 전환된 사건을 의미하고 있고요. 요게 이제 종말되었다라는 거는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 나온다라는 거고, 거기에 호재될 수 있는 게 XRP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고,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ISO 20022, 즉 언어죠. 그 글로벌 금융 메시지 표준에서 XRP가 이 표준에 호환되는 몇 안 되는 암호화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발언과 이게 정책적으로 봐야 되나요? 정치적으로 봐야 되나요? 하나씩 떨어지는 게 아니냐,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올드 이제 시스템이라고 할게요. 이게 끝났고 토크니제이션, 즉 디센트럴화된 것이 실제적으로 확산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새로운 금융 시스템에서 토크나 탈중앙화, 그리고 실시간화, 리얼타임을, 왜냐하면은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죠. 한번 송금하려고 하면 은행 시간들 꼭 맞춰줘야 되고, 항상 기다려야 되고, 밤 12시에는 정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인데 24시간 내에 리얼타임으로 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죠. 특히 국제통화, 즉 크로스보더 페이먼트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기존 화폐 체제가 무너지고 있고 디지털 자산 기반의 새로운 통화 시스템이 도래하고 있다는 주장을 강조했고요. 특히 리플이 국제 송금, 다시 말씀드립니다. 크로스보더 페이먼트고 유동성 공급을 위한 브릿지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관점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내세울 수 있는 몇 안 되는 토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XRP의 ISO 20022 호환성 역할을 강조하면서 금융 메시징 표준에서 XRP가 표준에 호환되는 몇 안 되는 암호화폐 중에 하나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이거 안 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설령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 시대에서 XRP가 중앙은행 국제 결제 간의 중간다리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앙화된 시스템, 즉 얼개가 생기는 그 규제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XRP로 뽑힌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겠죠. 리셋 표현도 썼습니다. 리셋은 기존 금융 질서가 의도적으로 재편, 리스트럭처 되고 있다고, 음모론적 해석도 좀 포함이 됐고요. 다만 음모론이라 하기에는 저는 약간 합리적인 추측, 합리적인 전망이라고 좀 하는 게 좀 맞겠네요. 다만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는 이를 중앙화된 기득권 체제를 벗어나려는 혁신의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고,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런 얘기도 있죠. 어떤 얘기가 왔습니까? 브래드 가일링 하우스가 얘기한 것도 비트코인이 적이 아니다라는 것도 있지만, 크립토 프로젝트가 will go bankruptcy in the next 6 months. 이게 뭐냐면은 근본 없는 코인들은 점점 없어질 거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hundreds of crypto projects will go bankrupt in next 6 months.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트럼프가 계속하는 게 얼개, 즉 규제에 대해서 명확성을 가지면서 스테이블 코인 법안도 통과시켰고요. 법안이 생기게 되면은 그 법안에 맞추지 않는 거 이제 다 불법이 됩니다. 불법이 되면 뭡니까? 이제 프로젝트 못하게 되죠. 즉 여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코인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들 중에서 XRP가 시총 4위기도 하지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뉴스 중에 8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APEC 2025 XRP 커뮤니티에 냈죠. 그러니까 원장 하시는 분, 기술적인 면에서 굉장히 큰 행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은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APEC 2025가 어젠다, 나중에 더 자세하게 되면 방송을 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잠깐만 소개를 드리면 라지스트 애니얼 서밋입니다. 서밋이고 XRP 레저 커뮤니티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3일간 진행을 합니다. 3일간 하면서 특히 블록체인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XRP 레저가 얼마나 방향성이 뚜렷하게 가고 있는지, 또 기술자들이 얼마나 따라오고 있는지, XRP 레저 이코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배울 수 있고, 또 블록체인 업데이트들이 있잖아요.
있잖아요. 이노베이션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볼 수 있는 그리고 특히 여기서 강조한 게 이거죠. Future of Finance. 왜냐하면 이미 방향성이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정해졌고 그 방향성대로 하나하나 가는 연준을 포함해서도 이렇게 하나하나 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좀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또 하나 6월 2일자입니다. 중국의 위버스. 중국은 사실 그 크립토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적이긴 하지만 엑셀 펀드 운영 위임 사마라이 3억 달러 정도 했다라는 거. 중국 모바일 기반 운송업체 위버스 인터내셔널의 기관 대상 디지털 자산 운용사인 사마라 알파의 3억 달러 규모 XRP 비축 펀드 운용 위임했다라는 거. 이거 한번 좀 볼만하죠. 왜냐하면 글로벌 기업이긴 하지만 중국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좀 어떤 내용인지 좀 파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외에도 영국 투자 정보 업체 IG 그룹에서 개인 투자자 위한 암호화폐 현물 서비스 출시한다고 얘기하면서 요거에 계속 이어지는 건 딱 하나죠. ETF 관련돼 가지고 뭔가 좀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물 ETF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외에도 전반적으로 월스트리트 보다가 봤더니 중국이 역시 뉴트레이더 니고시에이터 지금 막 증시도 그렇고 암호화폐도 내려갔다 올라갔다 막 지금 하는데 결국에는 관세가 아직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우크라이나 관련돼 가지고 러우 전쟁에서 지금 협상 이루어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뭐 공격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진짜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뉴스 같은 것들 하나하나 챙겨보시는 것이 좋다고 권장드립니다. 또 오늘 제가 픽한 건 이겁니다. 비트코인 goes all in on 마가. 마가는 뭡니까? Make America Great Again이잖아요. 월스트리트에서 요거에 대해서 기획 기사를 썼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좀 있다고 많이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트럼프가 실제적으로 하려는 정책과 이제 비트코인, 특히 암호화폐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과연 어떤 분석이 내놨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소개시켜 드렸던 건데요. 지금 저희가 늦은 줄 알았는데 지금이라도 살까 심상치 않은 미국 가상자산 패권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미국에서 지금 비축하고 있으면서 다른 나라, 한국을 포함해서 한 나라에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현상. 여러분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6개월이 지나면 많은 크립토 프로젝트들이 뱅크럽시 한다는 얘기가 돌고 있는 거는 미국에서 칼을 뽑아들였고 규제에 이제 칼바람이 불겠죠. 관련해서 저희가 정보도 마찬가지고 투자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텔레그램 막 운영하고 있는데 요즘에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실제적으로 연락을 드리고 직접 대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들어오셔도 되겠습니다. 텔레그램 막 입장하셔서 그냥 정보 받아가셔도 좋고요. 연락처 남겨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고 친절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월스트리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키포인트를 조금 보시면요. 핵심은 그겁니다. 트럼프와 이제 함께한 비트코인인데 반정부 정체성을 벗고 정치화 논란이 계속 가속되고 있는 부분이죠. 특히 마가 테이크오버 관련돼 가지고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우파 지폐로 변질이 돼 버렸어요. 즉 비트코인 자체가 예전엔 디센트럴화 되어 있는데 우파는 뭡니까? 결국에는 센트럴한 강한 집권력을 아니죠. 강한 집권력은 저기 민주당이죠. 죄송합니다. 리버러티 하는 거고 정부의 규제가 완화되고 시장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파 경제관이기 때문에 우파 지폐로 변질되었다라는 것이 약간 좀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마가 트럼프 지지 집회 요게에다 핵심을 뒀는데 약간 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좀 왜곡이 됐다고는 좀 보고 있습니다. 기사 자체가 지난 라스베가스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트럼프 가족과 행정부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사실상 마가 집회로 변모하는 모습이 있었다. 마이클 세일러 이제 비트코인 옹호자죠. 부통령 JD 벤스와 비공개 회동을 가졌고요. 행사장에는 트럼프 굿즈와 오렌지색 테슬라 트럼프 사면을 받은 범죄자 축하 파티까지 개최됐다라고 하는데 이건 너무 좀 비약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에 없었던 그 조 바이든 때 없었던 거를 계속 범죄라고 했던 거를 좀 월스트리트에서 그대로 받아서 쓰는 거기 때문에 좀 바이어스가 끼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든 이하 러스트 어게인스트 크립토 컴퍼니 이게 굉장히 강한 거잖아요. 거기에서 규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들을 범죄자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범죄자일 수도 있죠. 하나하나 따지면은. 근데 전반적으로 싸잡아서 범죄자라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트럼프와 밀착에 대한 엇갈린 시선도 있습니다. 트럼프는 암호화폐 기업들에게 수백억 원 모집하고 규제 완화를 추진했고 컨플렉트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요거는 민주당에서 공격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업계 내부에서는 비트코인이 비정치와 자유주의 정신을 훼손한다는 우려도 존재하고요. 트럼프 일가의 채굴, 투자, 민코인 출시 등의 이익 충돌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가장 큰 문제기도 합니다. 트럼프가 계속
대통령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언젠간 끝날 거고 끝날 때쯤이면은 이 판이 확 뒤집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트럼프 임기 기간에는 꼭 투자에 성공하는 방법을 빨리 터득하시고 여기에 기반해서 투자하신 것이 굉장히 맞다. 왜냐하면은 많이 바뀔 겁니다. 비트코인을 위한 정치적 로비도 계속됩니다. 마이클 세일러가 JDBS 부통령에게 비트코인 채굴자에 대한 세금 감면 요구했고요. 트럼프 슈퍼팩이죠. 와 같은 이제 트럼프 미디어 그룹 자체적으로 비트코인 구매했고 스테이블 코인 출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아들 에릭이 워싱턴과 무관하다면서 이익 충돌을 부인했지만 누가 봐도 이익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고요. 약간 그 현장 사진도 올라왔어요. 뭐 트럼프 굿즈 마이크 아메리카 그레이더 게인 뭐 딱 봐도 비싸 보죠. 멀켄다이즈도 막 엄청나게 팔고 있고요. 아주 그냥 좋은 행사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비트코인 뭐 컨퍼런스 때문에 당연하고지만 트럼프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 즉 여기에서는 결국에는 크립토 자체는 뭐 우파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보수주의가 이제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다. 물론 한국과는 좀 다를 수는 있다고 보는데 트럼프가 어쨌든 크립토 지지자들 커뮤니티를 꽉 잡았다라는 것은 방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현시와 규제 편입을 보면은 다음 세션은 트럼프 지지자들의 대형 은행들 JP 모건이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스테이블 코인 공동 발행 논의가 됐고요. 노동부는 이게 중요하죠. 굉장히 핵심 중에 핵심이고 나중에 판을 바꾸는 것 중에 401k 그러니까 퇴직연금에 대해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국민연금이죠. 암호화폐 편입 관련 가이드를 완화한 것이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체인지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행보라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비트코인의 가치는 정부와 제도권의 결합 속에 확산된다는 현실론이 대두되고 있고요. 여기에서도 물론 XRP도 지지 않고 계속 편승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 노비를 통해서 또 교육을 통해서 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사면받은 로스 올리비 히트 환영하면서 실크로드 창립자이자 비트코인의 마약 거래에 사용했던 로스 이게 이제 범죄자라는 거에 낙인을 찍힌데 일부가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다 범죄자라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트럼프 사면으로 석방 후 행사에 참석했고 감옥에서 입었던 수감증 그림 등을 약 1억 원의 경매로 원 비트코인을 팔았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트럼프는 약속을 지킨 사람이라며 지지를 발언했고 어마어마한 돈을 쓰겠죠. 즉 결국엔 모든 게 돈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 보실 수 있고요. 에릭 트럼프 자체도 뭐 전혀 상관없다고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상관이 있기 때문에 요약을 좀 하자면은 비트코인 업계는 과거 반정부 자유주의 색채에서 벗어나서 트럼프 중심의 정치화된 흐름으로 급속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미국이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정치적으로 변하고 있고 정치에서도 우파 즉 트럼프 중심 우파도 아니죠. 인물 중심 트럼프 중심으로 정치화된 흐름으로 비트코인 업계 즉 암호화폐 업계가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뭐 다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포인트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사면과 자금 유치 그리고 규제 완화 업계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지만 비트코인의 정체성에 대한 내부 논란이 여전히 진행 중이고 또한 XRP도 여기에서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더 자세한 거는 텔레그램 방 이용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기 바랍니다. 연락처 남겨주셔야지 저희가 연락드릴 수 있고요. 안에서는 뭐 분석서부터 예전 거긴 한데 포션 진입 지금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맨 위에 고정 댓글 있고요. 고정 댓글에서 구글 폼 통해셔서 들어오신 다음에 4개 중에 하나 고르시고 연락처 남겨주셔야지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잠깐 저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비트패스 코인 공부방은 유료가 아닌 무료로 다시 진행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올라온 거 6월 3일자에 제가 지금 막 찍고 있는 그 사이에 올라왔습니다. 비트코인 이제 코인 공부방 관련해서 미 연준 6월 금리 동결 확률 95.3% 보고 있고요. 사실 금리에 대해서 뭐 주식뿐만 아니라 비트코인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알 필요성이 굉장히 많다. 스레즈 비트코인 매입 위해서 우선주 250만 주 발행을 했고요. 이런 기업들이 게임스탑 뿐만 아니라 점점 많이 생기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더리움 재단 핵심 연구팀의 프로토콜 재편을 위한 새 출발 러우 정상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겁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뭐 여러 가지 러시아 관련돼 가지고 지금 암호화폐가 생각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 저는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3차 협상도 이스탄불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러시아 전쟁이 6월 달에 끝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끝나게 되면은 많은 것이 변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블랙록 임원이 비트코인 관련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점점 얼개가 만들어지고 있고 이 얼개가 만들어지면서 정말 많은 변화들이 앞으로 있을 거고요. 6개월 안에 또 이것도 주목하십시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제 암호화폐에서 전반적인 가장 큰
변화가 있는 것 중에서는 알트코인 대부분이 뱅크럽시, 그러니까 망할 수 있다라는 이제 설이 점점 나오고 있고요. 저희가 뭐 지금 당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프로그램 프리미엄 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실 없이 꾸준히 그 수익 올릴 수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챙기셔야 될 것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께서 진짜로 내가 투자에 진심이다 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이렇게 수익 챙길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상담 남겨주시면은 개개인마다 이제 평단가 비중 다르기 때문에 상담 필요하시면 상담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친절하게 다시 알려드리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XRP 관련돼서 6월 3일자로 다시 한번 좀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또 분석하고 있는지 한번 더 알아보고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XRP가 2.56달러 돌파 시에는 대급등 시도, 요거는 2.5불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큰 것도 아니지만 분석적으로 좀 들어가고 싶어서 이거를 좀 픽을 했습니다. 엘리엇 파동과 이제 와이코프 이제 분석 결합,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고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 분석을 하면 XRP 대규모 상승 압박 신호로 여겨지고 있고요. XRP가 수개월 동안 횡보 및 조정 구간 지금 못 벗어나고 있죠. 근데 2.56 돌파가 상승 전환의 트리거 포인트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2.5만 넘어도 트리거 포인트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차트 프로디그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분석가 이름인데요. XRP가 엘리엇 파동 이론상 5파동 중 3파 하위 파동에 진입 중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이 구간은 상승 파동 중에 가장 강력한 구간으로 이제 평가되고 있습니다. 기술적 근거에서는 이제 와이코프 이제 재축적 이제 완료 끝났다고 보고 있고요. XRP 가격 차트에서 이제 와이코프 재축적 패턴이 이제 명확하게 형성되고 있어서 초기 자동 이제 가는 이제 소위 해서 펌핑하는 거에 있어서 지금 재축적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오를 일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는 마크업 단계 진입을 의미하는 강한 상승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 다이버전스가 출현하고 추가 강세 지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현물을 좀 가지고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이제 분석을 내놓을 수 있다. 좀 좋은 얘기, 호재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이런 패턴적 분석이 나왔다라는 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PSSC 살짝 보면 처음 하락의 매수자 처음 반응해서 하락세 둔화된 지점이고요. 대규모 투매 발생해가지고 매수세 출현하고 급락 후 기술적인 반동이 들어가고 세컨 테스트에서 다시 바닥에서 테스트 진행하고 이게 지금 와이코프 관련된 거 이제 구조를 요약드리고 있는 거고요. 일시적 지지선을 하면서 털고 있다. 스프링서부터 라스트 포인트 SOS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축적이 이미 끝났다. 재축적이 끝났기 때문에 지선 깨고 약간 올라갈 수 있는 이제 상승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죠.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되는 점까지 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지금은 좀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단기 목표는 2.9에서 3.4로 트리거의 2.56을 명확히 돌파하면은 가격은 3불까지 당연히 갈 수밖에 없고요. 빠르게 상승할 겁니다. 즉 그냥 천천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확 올라가는 그 지점, 소위 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펌핑 지점이 올 수도 있다라는 그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관점 포인트 2.65 중간 저항선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른 이제 크립토 이제 분석가 보면요, XRP 향후 10불에서 55까지 폭등 시나리오까지 하고 있는데 이건 나중 일이고요. 저도 이 금년도에는 10불까지 갈 거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짚고 가는 건 이거죠. 과거 2017년에도 같은 패턴에서 0.01달러에서 3.84달러까지 급등한 사례가 있다라는 거 한번 보셔야 되고, 조건이 21주 이동평균선을 강하게 돌파할 것과 장기 상승 추세선 하단 이탈하지 않을 것. 단기는 그래서 10불로 보고 중기는 18에서 그다음에 장기는 55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XRP 2% 정도 올랐다고 하는데 지금 2.5를 과연 뚫을지 2.33 왔다 갔다 하고 있고 2.2까지 내려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6월 3일자로 또 하나가 나왔죠. 비트코인 강세 유지 속에서 이더 포함해서 XRP 솔라나 포함해서 상승세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딱 투자하기 좋은 시점이 아닌가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포인트기도 하고요. 물론 신중론도 있고 낙관론도 여태까지 신중했고요. 지금은 좀 투자하시는데 적합성을 좀 띄워도 괜찮은 시기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관련해서 투자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텔레그램 운영하고 있고요. 연락처 남겨주시면 저희가 연락드려서 자세하고 또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리플 전망 두 가지로 빠르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56 돌파 시 강력한 상승 전환 신호 잡히고 있고요. XRP 엘리엇 파동 이론사 5파동에서 3파 하위 구조 즉 펌핑하기 전이고요. Y코프 재축적 구조에서 이제 라스트 포인트 오브 서포트 단계로 분석되고 있으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여기에서는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펌핑 전이다 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이 두 이론이 일치하는 핵심에서 가격대 2.56 돌파 시에는 2.9에서 3불 이제 3.49원까지 급등하는 마크업 국면까지 진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기가 굉장히 적합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10불까지도 가능하고 있고 요거는 저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장기 상승 채널에서 이제 21주 이동 평균선 돌파 시에는 XRP 과거처럼 폭발적 상승 예전에 사례가 있었고요. 특히 과거 2017년에도 유사한 구조 분석이 되면서 정확한 트리거 포인트 돌파 여부가 XRP의 역사적 상승 여부를 가를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다시 한번 정리를 좀 드리면은 XRP 이제 신호는 잡혔고요. 지금 트럼프가 비트코인 이제 컨퍼런스 끝나면서 전반적으로 크립토 커뮤니티가 뭐 우파로 간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정치적으로 어떻게 가는지도 확인을 했고요. 거기에서 XRP가 또 얹을 수 있는 좀 연준에서도 그렇고 뭔가가 크게 패권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변하고 있고 러우 전쟁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